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앤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니읍 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서 우리가 일하는 필드는 어떤 게 관계가 있나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욕도 먹고요. 칭찬도 듣고요. 네,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치 성향으로 받아들이셔서 제가 오늘 약간 붉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정치 성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난 푸른색인데. 언니는 또 이 완전히 저는 중간색. 이 둘을 섞은 중간색. 야 우리 짠 거 아닌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전혀 의도 없는. 전혀 야 손 그렇구나. 가는 대로 골라 입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는 회색인데 나 좋은 쪽.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말 제일 관심? 그렇죠.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의 여왕이시고 연금의 여왕이신 우리 선우미숙 언니 차례인데요.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67세경이 되면은 연금에 대한 꿈이 다 있으세요. 리타이어 하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머니돈날 하니까 전문가다 해서 이제 막 쫓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될 수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텍스 신고를 충분히 하시고 W2를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 10,000불 넣어놔서 그게 100만 불 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호랑이 꼬리 안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은 말도 있었어. 몰랐어? 처음 들어봐. 야, 또 예,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그렇지. 우리는 맨날 이런 소리 어드밴티지. 하는. 연금을 많이 받게서 어뉴이티를 막 드시는 분들이 3만 불 넣어놓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그럼 3만 불이 30만 불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연금보다 나은 연금은 없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에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이 있는지 나쁜 영향이 있는지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사실 지금 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행정명령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그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렇게 할 거라 하는 어떤 플랜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그 인컴에 대해서 텍스를 다 면제하겠다. 무조건 다 얼마를 받든? 그러니까 면제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굉장히 부풀었죠.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로우 인컴, 그러니까 다른 인컴이 없이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안 내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개인이 소셜 시큐리티 책 그거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25,000불 미만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개인이 받고 계시고 연수익이죠. 다른 인컴은 없으시다. 그럼 어차피 안 내세요. 아무것도 안 내. 근데 한 달에 2,000불 정도 그 소셜 받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인컴이 있으면 또 이제 다른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거기에다가 텍스를 매기는 것을 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뭐 프로비저널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뭐 소셜 시큐리티 반을 50% 하고 또 뭐 어저스 그로스 인컴하고 합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요 25,000이 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계산은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고 여러분의 회계사들이 다 해주시지만 어찌됐건 간에 소셜 시큐리티 인컴 밖에는 안 받고 계시다. 그러면 25,000불 연간 미만이신 분들은 개인으로서는 안 내고 어차피 소셜 시큐리티 체계만 의존해 있으신 저소득층이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와 함께 다른 이자 인컴, 렌털 인컴,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시면 요 부분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개인이 한 4만 8천 분도 넘겠고 또 뭐 70살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 인컴에 대해서 다른 인컴처럼 텍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20% 정도 뭐 낸다고 하더라도 4만 8천 불에 20불. 20% 그러면은 8,400불이 텍스로 나간단 말이죠. 이거 약간 부자 감세 같은 느낌이 드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컴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이 미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인컴도 많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없으신 거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만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셜 시큐리티 책을 어디서 봤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집으로 날아오지 않나요, 언니? 안 날아와요? 헬로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아우 조용히 우리 웃기려고 빵 터졌어. 그냥 찍어내서 책을 찍어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주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주머니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꼬박꼬박 내잖아요. 15.3% 내잖아요. 뭐 그 중에 파트는 메디케어 텍스고 이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거는 개인당 6.4%? 맞죠? 6.4%. 그리고 이제 뭐 다이가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반, 네네. 자기가 반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내지만 자회장 그게 그 OASDI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요. 이름이 있구나 그게. 그게 뭐냐면 Old Age Survivor Disability Insurance 펀드예요. 그게 펀드예요. 트러스트 펀드에 거기서 이제 91%를 충당을 하는 거고 소셜 시큐리티 책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다음에 그 소셜 시큐리티 이게 OASDI 트러스트 펀드를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냐요. 굴려야지. 굴려야 돈이 되지. 이게 뭐냐 이 바닥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을 거냐. 굴려서 나오는 이자로 또 5%가 충당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션이 바로 이 소셜 시큐리티 책을 그러니까 베네피셔리들이 내는 텍스, Tax on Social Security Income. 여기서 또 많은 부분이 충당이 된단 그럼 말이죠. 그게 4% 정도 되겠네, 언니 말에 의하면. 뭐 이제 그렇지. 또 계산을 91%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하면.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안 들어온다. 텍스를 못 받는다. 그럼 못 받는다. 4%가 구멍이 나는 거지. 4%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고 있는 돈이 줄어든다? 아니 이게 이런 거지. 왜 이자가 컴파운딩 되는 것처럼 처음 4%는 100불에 대해서 4%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96불에 대한 4%고. 이거는 이제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좌우지간 산수까지만. 고갈된다. 점점 내려간다는 그렇죠. 거잖아.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디크리즈 되는 게 4%면. 그렇지. 이 주머니에다가 지금 영향을 주면 나가는 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2035년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뭐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다 고갈되겠다. 뭐 고갈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지금 1,000불 받고 있는 사람이 870불, 13%가 17%가 감소되니까 830불밖에 못 받겠다. 이제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1년 더 짧아질 것이다. 앞으로 빨라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텍스를 안 내기 때문에 뭐 몇백 불 아니면 몇천 불 이렇게 줄일 수가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찾은 것 중에서 좀 샤크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224명의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최고의 부자들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 전체가 미국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는 그 부보다 더 크다. 크다는 거예요. 몇 명 언니? 244명. 244명.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좀 이게 244명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은 뭐 4,000불 텍스로 낸다 그래서 그렇게 큰 상관이 거겠어요? 없지. 8,000불을 낸다고 그렇게 크겠냐고. 조족지혈이지. 아우. 조족지혈.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인컴이 이제 어중간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8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텍스 세이브가 되면 그게 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먼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10년 후에는 어차피 줄어드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낸다. 근데 뭐 어차피 이 소셜을 1년에 25,000불 미만을 받는다 그러면 원래도 상관이 없었어. 나는. 근데 10년 후가 되면은 나도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4,000불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서 좋아. 근데 나는 2,000불 받고 있었는데 당연히. 어차피 세금을 안 냈는데 더 줄어드는 거죠. 10년 후가 되면은 10년 안에 이제 죽었으면 상관없지만 10년 후에 계속 받는다고 치면 몇 퍼센트가 줄어든다고요? 17%? 17%. 근데 그 플러스 얼마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한 거잖아. 25%까지도 25%? 하면서 그럼 2,000불을 받던 750. 사람은 자기가 1,500불만 1,500불만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자체가 62살부터 70살까지예요. 아니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네네. 왜냐하면 이제 풀 리타먼 에이지가 뭐 67세 이래도 62살부터는 뭐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은 60살부터 받을 수가 있지만 보통은 62살부터 70살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62살부터 67살까지는 그 풀 리타이먼트 되기 전까지는 감소된 금액을 평생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팩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셜시큐리티 그냥 일찍 받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25%가 불안해서. 줄어들지만 불안해서. 그 후에 더 줄어드는 것보단 이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물론 뭐 감소된 금액에다가 또 뭐 $2 for $1, $3 to $1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이런 관계가 줄어서 나오니까 좌우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서 우리가 레커멘드 하기는 그래도 지금 당장 인컴이 필요 없으시면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서 받든지 아니면 70살까지는 가만 놔두면 1년에 8%씩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고 하세요라고는 대답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70살까지는 놔두려고 해요. 근데 체인지 할지도 몰라요. 67살이 딱 되는 순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데? 그거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몇 살이지? 메디케어는 받고 계세요. 근데 나도 사실은 그냥 웬만하면 70세까지 둬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어차피 그때까지 계속 사회 활동을 일을 할 하니까.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어차피 그게 나한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돈이라면 뭐 하러 또 70살까지 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받지 뭐 이런. 근데 이제 돈이 정말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definitely 일찍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약간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니 이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인컴으로 받았을 때 인컴 텍스를 없애는 거면 이게 지금 행정명령이에요. 이게 법은 아니잖아. 행정명령도 아직 거기 안 난 걸로 만약에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랜인데 이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가 어. 제 생각에는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사실은 통과될 필요도 없어. 그치. 의회를 거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법안이면 통과가 돼야지. 어. 근데 통과를 시키려면 지금 시킬 수 있는 환경이거든. 근데 지맘대로 할 수 있지 지금.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공약 하나였던 중에 것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취임되자마자 다 사람들이 이제 워치를 하고 언제 이게 결정이 되나 이렇게 보고 워치하고 있는 지금 중인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하나? 사실은 내가 적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못 하나? 무조건 세금이 까진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나? 그것도 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기가 쉬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고 지금 당장 텍스를 안 내게 되면은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주는 게 내 체크에 과연 영향을 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실 소셜을 한 2,000불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이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사실 저는 상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 내가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다가 그거 얼마나 준다고 거기서 세금을 떼고 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입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파타임으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신 게 사실은 메디케어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은 그 메디케어도 사실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아. 뭐 200불 안쪽으로 나가는데 본인은 그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떼고 줘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 메디케어 떼시고 메디케어는 당연히 떼야 되니까 그 파트비 떼시고 그리고 버는 돈이 있으시니까 좀 세금을 떼는 거지 실제로 부부가 사시는데 수입이 그거밖에 없다면 왜냐면 아직 와이프는 소셜 받을 나이가 안 됐거든요. 없다면 그렇게 세금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에 꽂히시니까 엄청 기분이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난 이렇게밖에 돈을 못 버는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지. 이분은 삶이 너무 각박한 거야. 너무. 사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한 달에 3,000~4,000 불 벌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분 암만 다 합쳐도 한 3,000 불 정도 수입이 있는 것 같아. 이 소셜까지. 그러면 아파트비 내고 나면은 진짜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해야 타실 되니까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돈을 보태줘서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세금만 안 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금만 안 내도. 근데 도대체 세금을 얼마 내냐 그러면 잘 모르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구나. 텍스를 낸다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조이스 언니가 늘 말하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6.2%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2배 이런 식으로 계속 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리타일 해가지고 체크를 받는데 거기에 대가 또 내냐. 좀 뭔가 뭐라 그럴까 2번 내는 느낌. 좀 속상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텍스 내기 전에 했기 때문에 더블 텍세이션은 아니야. 이게 그죠? 이중으로 과세하는 건 아니야. 인컴으로 계산을 할 때 이게 그로스 인컴에서 계산을 해서 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OSAD.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낸 걸 또 내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 어쨌든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행정명령이 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조항을 그냥 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다 없애버렸어. 네. 오바마케어 없어진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금 트럼프 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일 때는 진짜 오바마케어를 없애자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2.0 때는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더 자격도 좀 까다롭게 만들고 정부 보조를 줄이겠다. 보조도 당연히 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메디케어 쪽이나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좀 그 정부 돈을 좀 세이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메디케이드인 것 같아요. 메디케이드 이제 거기에 그 메디케이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메디케이드 자체가 지금 물론 주정부에서 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연방 정부에도 서포트가 나가거든요.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다 주정부 다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그렇게 부자인 주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주 재정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엄청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만 봐도 시니어 중에서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 많고 또 그분들이 인슈런스를 들면은 이렇게 듀얼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두 갖고 개 다 계신 갖고 분들이 계시죠. 들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드시면 뭔가 이렇게 그 베네핏이 다른 꽉 차 있는 느낌이지. 굉장히 넘치는 맞아, 베네핏이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듀얼 플랜도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네.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뭐 이런 그런 거 그리고 뭐 하우징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unnecessary 하다고 보는 거죠. 아닌데. 아니죠, definitely 아니죠. 다시 이제 우리가 Affordable Care Act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그 오바마 때 또 바이든 행정부 때 다 그 베네핏을 더 확장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익스텐션 그래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를 받지만 우리가 포버티 레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서 certain 포인트까지 되면은 그냥 메디케이드로 다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줄이자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그 프라이빗 컴퍼니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자유 경쟁을 해서 뭔가 굴러가게끔 만들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그런 거에는 개입을 안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포인트죠. 정부가 도와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프라이빗 섹터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찾아서 개개인들은 인슈런스를 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숏텀 커버리지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0 트럼프 행정 때부터 생각을 한 게 오바마 케어를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프리게스팅 컨디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제일 큰 그거잖아, 차이가. 이미 지금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 오바마 케어를 들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바마 케어를 들고 있는 사이에 그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오바마 케어가 확 없어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그런 사람들 안 받아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고. 그대로 이어받을 리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뭐 이번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해서 뭐 다 이걸 없애자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약간 머디파이 하는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뭐 숏텀 커버리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프리 익지스팅 그 컨디션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더 내게 만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숏텀 커버리지가 뭐냐면 사실 그거는 이게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뭐 우리가 6개월 이후에 헬스 인슈런스 커버해줘요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럼 그 6개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보통 숏텀 커버리지를 많이 해요. 그럼 직장이 있는 사람 얘기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민족처럼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거기에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숏텀 커버리지도 다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익스클루드. 당뇨에 대한 건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뭐 심장질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러고 나가니까 그러면 보험을 왜 드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은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까? 뭐 분명히 뭐 국민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은 아니겠죠. 이제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일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할까 매우 궁금한 거죠.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너무 이 감독을 잘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메디케이드도 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메디케이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 그 시니어분들이 이제 가끔 문의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왜냐하면 이제 메디케이드가 중요하게 된 게 롱텀 케어 때문에 그렇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롱텀 케어를 나이가 들어서 롱텀 케어를 따로 이렇게 플랜을 들으려고 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이게 딱 최선인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재산이 있걸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막 하는데 원래가 물론 이제 뭐 트러스트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지만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펜다운이거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돈 내고 너싱홈 양로원에 들어가거나 내 돈 내고 간병인 서비스를 받다가 쭉 받다가 내 돈이 다 없어지면 그때 가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세요. 이제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예. 되거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난 포기하기 없애고 싶지 싫거든. 않아. 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매해 불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 주변에 뭐 김씨 누구는 다 이러이러한 베네핏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블런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나 이 얘기를 머니돈나에서만 하지 언니. 네. 이렇게 아니. 대면에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이제 이렇게 물으러 오시면 솔직히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도 뭐 공개적으로 나 메디케이드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나 보죠.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또 사실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듯이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공평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항상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메디케이드를 뭐를 건드린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걷어들일 수는 없다고 없죠. 봐요. 없죠. 지금도 하우징은 10년 기다려야 된다 소리 나와요. 뭐 캘리포니아는 10몇 년이고 여기는 그동안 뭐 3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 조지아도. 그러니까 하우징은 별 의미도 없어. 없애거나 말거나 아직도 계속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진짜로 그래. 그러니 뭐 그래요. 살고 있던 맞아요. 분들 내쫓겠어? 아니면 그걸 만약에 이제 주마다 만약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주가 예를 들어서 연방에서 자기네들의 그걸 거둬들이고 추가 알아서 해 그러면 부자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오래 살던 그 비이민자보다 그래도 덜 어렵죠, 그죠?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네. 한 발짝 더. 미국 왜냐면 사람들은 한번 모르겠어. 경험을 근데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한 번도 다른 데를 안 가고 3, 4대를 네, 3, 4대를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뭐 이걸 없애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불법 체류자한테 나가는 그런 뭐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할 정말 필요하고 많이 아프고 또 정말 재산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결과를 그치. 초래하게 평생을 되는 미국에 거죠. 애국심을 심어가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할 텐데. 왜냐면 이제 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주고 이 사람들은 안 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그
불합리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런 저러한 제약들도 많이 생기고 하겠지만 이제 홈플리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이 소셜 시큐리티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손을 댈 텐데 분명히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인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있으세요. 저 사람 잘 사는데 뭐 저 사람이 왜 받아할까 메디케이드. 이렇게 하시면 메디케이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의 세금이 다. 그리고 또 심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에 맞으니까 나온 거지. 심사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갖고 나는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옆집 김 씨는 받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랐던 거지. 그렇죠. 사실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정부에서 그동안 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 신청하고 떨어져서 1, 2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도 너무 필요하시니까 또 계속 신청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집 저 벤츠 타는데 그 벤츠 되게 오래된 모델 중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뭐 저기 뭐지 이렇게 뭐 롤렉스 찼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 아주 몇 년 전에 한번 메디케어를 받으시면서 메디케이드까지 같이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통역을 하느라고 한번 쫓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스타일리시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소셜시큐리티 직원이 이분의 반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따만한 반지를 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려하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막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그냥 리젝트 당했는데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받아는 아니고 심사를 통과해서 받았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이 자산은 있으세요. 그런데 와서 이 메디케이드는 못 받아.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민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보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메디케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메디케어를 받으려 그러면 일단 이 10년 동안에 이 아까 얘기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민 오신 그 순간부터 네. 뭔가를 소셜시큐리티 텍스 내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일은 안 하는데 일은 내가 안 해도. 소셜 세큐리티만 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돈은 있어. 그러면은 프로퍼티를 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LLC 같은 거를 만들어서 렌탈 본인이 링크. 매니지를 한다.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로 해서 월급. W2 월급을 끊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소셜을 계속 내는 거야. 기본적인 그러니까. 월급만 잡아서 네네. 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면 네. 10년이 되면 나오죠.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한 1년에 7,200불씩 낸대. 자기가 소셜 세큐리티 텍스를 만들어서. 근데 5년만 내면 그다음부터는 파트비를 사서 자기가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비를 그렇게 따로 사는 게 싸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살 수 있어요. 네. 파트 B를 일단 먼저 사실 수가 있고요. 네. 5년이 지나면 네. 그리고 A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네. 합치면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합치면 거의 한 돈 1,000불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B만 사면 B만 사면 B는 그냥 똑같이 180불. 아. 근데 A는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차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메디컬 인슈런스를 가질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연세가 드시죠. 왜냐하면 자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신청 못 하시는데 이 자산을 그 룩백 피리어드 5년 안에 이제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너무 걱정하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녀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면 나는 진짜로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데 이 재산도 있으면서 그럼 나는 메디케어를 갖고 싶어 하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와 10년을 어떻게 기다려다 그 전에 죽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5년만 내시고 파트비를 사서 돈을 내시면 사실은 그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파트 B를 5년을 뭘 갖고 5년만 하죠? 만약에 소셜을 냈으면 5년만 소셜 5년을 네. 소셜 냈다. 나이는 그렇죠. 이미 넘었어요. 맞아. 네, 나이는 이미 넘었고 그렇지만 그 5년 동안은 그 소셜 세큐리티 텍스에 해당되는 돈을 어떤 의미로든 만들어서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말씀하시기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내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W2 인컴을 만들어서 내시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W2 인컴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소셜 텍스를 내시면서 5년 후가 되면은 메디케어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 10년 후가 되면 당연히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게 메디케어를 가지실 수 있고 자산도 여전히 지키실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러니까 굳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막 자산을 다 처분하고 왜냐면 그 룩백 피리어드 5년은 5년 전부터 이미 그게 끝났고 그 5년 안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자산이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다.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재산을 다 미리 처리한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죠. 6년 전에 처리가 끝났어야 된다는 맞아.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자산 가지고 계시고 조그맣게 뭐 비즈니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월급 준다 하시면서 자산을 지키시고 5년 후에 파트 B를 사시고 10년이 넘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메디케어를 파트 받으시는 B와 A를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만 살 수는 있지만 그럼 아무 구실을 못 해요. 파트 B만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A하고 B를 같이 사면 결국은 한 1,00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당분간은 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그게 본인이 다른 인슈런스를 커버를 들거나 되면서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보다 훨씬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희가 좋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쉽게 잘 해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내용을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오늘 특별히 이 연금, 소셜 세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이다. 이게 행정명령으로 나올지 법안이 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까지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